10월 7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금요 칼럼 가십과 위선의 정치, 미국 대선에서부터 깨진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가십을 또 위선을 해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한 200년 이상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아시아의 가장 잘 사는 국가부터 한국같이 지금 민주주의가 한 70년 된 이런 나라도 지금 허위와 가식의 정치가, 위선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정치의 근본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정오의 대상을 심어서 상대방을 공격해 하고 거기에 기생해서 생존 기반을 유지하고 이 부패를 갖다가 장려하면서 입으로는 부패 척결을 외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사회개혁을 가로막고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기득권의 앞잡이 노예 역할을 하면서 정치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정치의 민낯이고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빈곤층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빈곤층이 얼마 전까지 5천만 가량 됐는데요. 최근에 한 350만이 줄어서 4,30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빈곤층이 1억 명쯤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경제 수치가 좋아진다, 고용률이 높아진다, 빈곤층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 재집권을 위한 오바마와 힐러리의 한마디로 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못 살아가고 못 살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될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의 모든 기득권, 미국의 기득권이라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돈과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생하는 문화계와 언론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신흥기족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기족 세상이 싫다고, 유럽의 왕정이 싫다고,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국가, 평등한 국가,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와서 한마디로 근대 민주국가의 원형을 이렇게 출발시킨 미국에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300년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원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새롭게 변형된 중세 귀족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미국의 신흥 귀족 계급과 신흥 특권층이 과연 없는가? 미국의 모든 제도는 이 귀족과 특권을 위해서 과거의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했던 역할들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대행해주고 언론이 그 바람을 잡고 있고 미국의 문화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고 있는 트럼프 열풍은 트럼프가 제 아무리 쓰레기고 잡놈이라도 당하라도 이런 시스템, 오늘날 미국의 신흥 귀족 시스템을, 신흥 특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힐러리나 빌 클린턴 부부보다는 낫다.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인 오바마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하는 미국의 대중들의 반란이 과거 시민혁명처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그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동서로 이렇게 지역 갈등으로 가르고 있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갈등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올바른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털들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위선이 좌우합니다.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안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오늘 새누리당의 모습에서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공정한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 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로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진정한 안보가 제대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위선과 가식으로, 한마디로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좀비로, 한마디로 농로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중세 때 영주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농로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이 굶어 죽을 때까지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굶어서 죽거나 패스트에 걸려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정치가 가식과 위선으로 국민들의 삶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왜 미국과 같은 저런 시민혁명이, 안 그러면 유럽이나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브렉시트와 같은 시민들의 반란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미국의 사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이 이러한 시민혁명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확신이 옳다면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세금 문제, 트럼프의 포르노 출연 문제,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일제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언론 보도가 위선과 가식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국가적 비행에 대한, 불법적인 돈벌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이메일 조사들을 가로막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오바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저는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에서는 미국의 언론이 해도 너무하다라는 이런 입장들을 지금 국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언론이나 여론조사에 대해서 거의 불신하는 지경으로 가서, 미국에서 지금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기존의 샘플 방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미국의 과학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기법들을 다 무시하고 예측을 하고 있냐, 점쟁이냐. 세상의 변화는요, 사심이 없이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입장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 저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저보고 만약에 비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배가 따뜻하다 해서, 한국에도 배가 따뜻한 분들이 한국 사회가 참 살기 좋은 사회라 생각을 하지 썩었다고
생각을 하고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래 혁명의 전야까지는 전 근대적인 기득권이 공고할 거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 나라의 독재자들이나 한마디로 지는 왕이다라고 주장하던 프랑스의 그런 실권자들도 하루아침에 이 거지로 전락하고 단두대에 가게 되는 일들, 총살형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민심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썰렁한 유세장, 클린턴의 약점은 열정 부족, 이런 제목으로 트럼프의 유세장과 매우 대조적이다 라면서 힐러리의 썰렁한 유세장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지만은 힐러리에게는 없는 것은 열정 효과,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힐러리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은 힐러리에게 열정이 부족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 신문이지만은 힐러리가 안 될까봐 걱정을 하고 트럼프를 못 죽여서 안다라는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대선처럼 승부를 내쳐가기 힘든 상황에서 후보가 얼마나 열의있게 호소해서 지지자에게 열정을 불어일으키느냐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 디모인의 힐러리 후보 유세장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세장 체육관이었지만은 2,000명밖에 안 모였다고 합니다. 유세 후반에 투표하자라는 지지자들의 함성과 분위기로 달아오르는 듯 했지만 이날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110명만이 힐러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00명이 왔는데요. 그 힐러리 유세장인데요. 유세가 썰렁하게 끝나자 데이비드 블랜드 민주당 부의장은 한껏 들뜬 힐러리가 사람들에게 큰 열정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반면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는 8,000명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은 트럼프를 잠깐이라도 보려고 유세장 입구에서 오래 줄을 섰다고 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이렇게 열정적인 현장을 본 것은 처음이다라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세장에 오려면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유세 당일 긴 줄을 서는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인파가 몰리면 열성 지지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라고 트럼프의 유세장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달린 한 댓글에는요, 미국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힐러리 유세 현장은 거의 경로당 수준이고 트럼프 유세 현장은 마치 월드컵 결승전 수준이다. 언론이 이것을 절대로 안 비추어 주는 것은 미국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대선 언론이 트럼프를 너무 테러한 것이 국민에게 발목을 잡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국민조차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다. 힐러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것은 오바마 정부와 연결되어서 절대 규명이 되거나 이야기가 되지 않고 트럼프의 개인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1시간 반 연설 중에 한두 마디 가지고 떠들어대는 언론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미국 민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을 바라보는 한국의 언론들 역시 대중들의 이런 바닥에서부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한국의 기득권은 대중들이 보수 기득권에 등을 돌릴까봐 트럼프 현상을 두려워하고요. 한국의 진보라고 부르는 좌파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극우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죠. 저렇게 열광적인 시민의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좌파들만 지지해야, 즉 샌더스한테만 사람이 몰리고 샌더스가 이기고 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옳은 현상이고, 트럼프한테 저렇게 사람이 몰리는 것은 괴물한테는 괴물들이 몰려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 사회가요, 한국 정치인들이 햇볕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 허위가 깨어지는 순간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4,100만 가구가 넘는 가구의 은퇴자들이 45%가 아무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즉 연금이나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노령 세대로 접어들고 은퇴를 하는데 이후에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서 빈곤 1,500만 명이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미국 사회를 이루고 있다. 자, 이 미국 사회에서 과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열었던 미국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중에 의한 열정과 변화는 그야말로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샌더스와 트럼프가 보여줬던 이런 대중의 변화의 욕구가 트럼프에 의해서 완성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조사를 바라보면서 힐러리가 앞섰다. 트럼프는 각종 의혹으로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그걸 또 받아서 한국 언론들은 더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 우리한테 달라들 생각하지 마. 있는 대로 기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자, 둘 중에 썩어 문드러진 사과와 벌레로 가득 찬 사과 둘 중에 하나를 던져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 이것이 어떠한 선택도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그리고 그 편이 있어서 상대에 대해 맹목적으로 정오를 폭발시켜야 되는 한국 정치의 모습입니다. 자, 미국 정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의 롬니가 되느냐 민주당의 오바마가 되느냐, 솔직히 둘 중에 누가 되든 허접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은 돈 준 놈 뜻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가 한때 시카고에서 시민운동을 했다. 오바마에게 그런 정열이 있다면 대통령직을 저렇게 수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말하는 모든 것들, 오바마 케어니 무슨 동성간 개론이니 인종차별 훼손이, 흑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바마 8년 동안에 오바마 집에 흑인들은 자기 딸이나 자기 부인이나 자기들은 퇴임하고도 배 두드리는 억만장자가 됐겠지만 과연 미국의 흑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더 못해졌느냐. 미국의 흑인들이 상식이 있다면 오바마 8년은 흑인들의 후퇴였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준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고 야당을 지지하면 이것을 수용합니다. 자, 여당의 지지자는 보수는 재벌이고 그리고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논리에 그대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치에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부 기회만 주어지면 대중을 사기쳐서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병우 문제, 두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샅샅이 비판을 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
그런 위선과 가식의 벽을 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대중들에게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제발 이런 위선과 가식에 속해서 좀비가 되거나 치어리더가 되지 말라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다 보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틀렸으면 빠져나오고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11월 8일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바꿔야 된다라고 제 자신을 고쳐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앞에 정중히 제 미숙함을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임계점에 이르면 분노는 터지게 되어 있고, 분노 게이지가 더 참을 수가 없을 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내년 대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을 해서 기존에 썩어 빠진 기득권을 뒤집어 엎도록 하는데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위선과 가식과 허위의 정치를 믿지 마시고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